자, 야, 이거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 있네.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상 초유. 네. 뭐 문재인이가 하는 거는 다 사상 초유야. 다 사상 초유죠. 야, 문재인이가 미치겠다 진짜. 수많은 이게 미사 여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취임식할 때. 그 중에 전부 다 이게 허위를 했는데 딱 하나 지킨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한 번도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전대미문. 이거 아닙니까? 이 판사 탄핵이야말로 한 번도 이게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바로 그 저는 다음 주 초에 현실화될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이제 사안인데 판사 탄핵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누가 했냐면 이탄이라고 있잖아. 이탄이. 이탄이. 이 사람은 이제 나이 어려요. 78년생인가? 나이 어리고 서울 출신인데 이탄이가 이제 그 용인정 갑을 병정할 때 용인정의 그 국회의원이죠. 이탄이가. 근데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공황장애 걸렸다고. 공황장애가 아니고 최서원처럼 공황장애가 걸렸다고 4달 동안 국회 안 나오고 그냥 월급도 2달 반납했잖아요. 4달 동안 공황장애 치료받고 나오겠다고. 이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다가 이제 뭐 좀 치료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공황장애가 재발한 거다. 지금 공황장애가 재발한 거예요. 재발. 이게. 근데 이탄이가 지금 주도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임성근 지금 하겠다는 임성근 부장판사 좀 이따 보고요. 임성근 판사 외에 뭐 이동근 부장도 하고 이렇게 2명 정도 하자 했거든요. 근데 2명 하면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 이동근 부장판사는 빼고 임성근 이룰성 승리할 성 말고 임성근 부장판사만 일단 탄핵을 추진하는 걸로 이낙연도 이게 추진한 이런 사안입니다. 뭐 때문에 탄핵한다는 거예요? 탄핵. 뭐 저는요. 저는 탄핵 사유도 없고 실익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성근 부장판사가 2월 달에 퇴임해요. 정년 퇴임. 2월에? 예. 자, 미국은 트럼프가 퇴임해도 탄핵이 됩니다. 미국은 퇴임 후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하고 판례는 퇴임 후에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은 우리나라는 파면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퇴임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실익도 없잖아. 그 다음에 망신주기야? 사유도 없어요. 사유도 없고. 사유가 뭐냐? 사유가 옛날에 2015년에 그 세월호 7시간 기억나죠? 그때 일본의 그 산케이 신문, 일본의 그 5대 신문 중에 뭐 극우 보수 신문이잖아. 산케이 신문의 기자가요. 세월호 7시간에 기사를 하나 썼잖아요. 제목이 뭐냐? 와, 제가 너무 황당해. 제목을 적어왔어요. 산케이 신문 기자가. 박근혜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쭉쭉쭉 점 찍고 누구와 만났을까? 이놈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 당일 행방불명이 됐습니까? 무슨 행방? 시간 단위로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만났을까 하면서 정윤회 미래스를 살짝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때 서울중앙지검의 수석 형사부장 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는 사건이잖아요, 대통령. 그래서 판사하고 좀 상의는 했겠지. 상의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무죄됐습니다. 상계의 지구국장이 무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만큼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그리고 임성근 부장이 그때 직권남용으로 개입했다는 게 있죠. 이게 지금 1심 판결이 무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개입한 거는 부적절하지만 그건 헌법에 반하지만 그러나 직권남용이 범죄가 될 정도로 개입한 건 아니다. 1심에서 무죄 받고 항소심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를 어떻게 탄핵합니까? 명확하게 유죄가 난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을 왜 하느냐? 아까 박사님이 설정 말했던데 예리하시게 한마디로 이제 그 2가지 판사 망신주기하고 그다음에 법관 길들이기. 법관 길들이기. 사법부 장악해보려는 거구나. 까불지들 마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니네도 다른 놈들도 다 탄핵시킬 수 있어. 그럼요. 판결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해라. 이런 압박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요. 통합을 시키게 될 거는 분열시키고 분열시키는 통합시켜. 대표적인 게 국민은 통합시키 되잖아.
근데 지금 국민을 갖다가 좌우 얼마나 분열시켜 놨습니까? 네. 그때 서초동하고 조국 기억나죠? 네. 강화문. 근데 진짜 하늘 나눠야 될 거 있잖아. 그게 상권 분립이죠. 그렇지. 근데 지금 상권을 통합시키려 버렸잖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통합해가 지가 다 장악했잖아요. 네. 첫째, 헌법재판소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 그 합헌 판결 봤잖아요. 6명이 문재인가 임명한 좌파 아닙니까? 헌재.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지금 어떻게 뭐 박범계 추미애 조국가 검찰 장악하려고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네. 근데 남아있는 게 법원이잖아. 네. 따라서 저는 법관 길들이게 해서 법원을 장악하려는 이런 이게 음모라고 보이고요. 그럼 이게 법원의 판사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받았냐? 실제 임성근 부장은 저 억울하게 2월달에 나간다니까 실력도 없이 탄핵 의결돼봤자 네. 헌법재판소 가면 각하해요. 그러니까. 퇴임하니까.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제가 어려운 판사들 있잖아. 네. 김경수 사건을 구속했던 성창호. 그 다음에 정경심이한테 4년 때린 임정혁. 아,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전부에게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해버린 조미연, 홍순욱 판사. 그래. 조미연. 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정강원 목사님이 문재인 간첩이라고 했는데도 무죄했던 허선아. 허선아 판사. 예, 훌륭한 이런 판사들 잡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런 판사들 잡으려고 너 앞으로 이게 또 이런 판사처럼 이런 판결하면 우리 바로 이게 탄핵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협박하는 거죠. 공갈치는 거예요. 법원을. 이 나쁜 놈들 이거. 참. 야, 저는 이런 어인들 판사들이 너무 이게 좌파들 지금 최강욱이부터 네. 최강욱 있잖아요. 아까 일부에서 했잖아요. 최강욱이가 재판 선고 전에 마지막 변론할 때요. 코로나 마스크 쓰고 왔잖아.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마스크에. 뭐 어째 또 깨알같이. 아유, 위국 헌신 군인본분. 에이씨. 이 말은 최강욱이는 판사하고 싸우러 온 거예요. 나는 전쟁 중이다 판사하고. 나는 위국 헌신 군인본분 이렇게 이게 사법부하고 전투를 벌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최강욱이가 또 의원직 상실형 집행유예 받으니까 예. 항소하면서 이 판사 또 탄핵해야 되겠네.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만 넣으면 탄핵한다고. 전부 탄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말이 되느냐. 이거야말로 이게 저희가 국회에서 무조건 막아야 될. 진짜 탄핵할 사람이 누군데? 효자동 1번지에 계시는 분인데. 예? 그럼요. 진짜 탄핵할 사람이. 예. 이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재미를 반하니까 뭐 입만 열마기 근데 의석수로 밀어붙여가 탄핵하는데 또 판사는 탄핵이 쉬워. 3분의 1 발의해가지고 과반만 되면 돼. 과반만 되면 돼. 대통령은 3분의 2잖아 의결이.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을 빼고 나머지는 3분의 1이니까 100명인데 지금 이게 이탄희 판사부터가 111명이 벌써 이미 요구 충족했죠. 100명 넘었잖아. 그럼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하면 150명이면 돼. 근데 이낙연이가 뭐랬어요? 이낙연이가 실제 탄핵이 돼서 뭐냐? 이래 됐거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 그 당론이네. 이 당론은 못 정. 당론 정하면 역풍이 너무 부니까. 아, 그러니까 당론이랑 마찬가지야. 공식 당론은 못 정하는데 사실은 암묵적인 당론. 암묵적인 당론으로 그렇습니다. 탄핵하자 이러네. 당론은 아닌데 개별 발의 허용하고 국회법을 제정하겠다. 이 말은 사실상 당론으로 강제하면 그러면 이게 150도 되니까 저는 상당히 국회법에 따라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게 전대미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아, 참 악질들이다. 왜 전대미문이냐? 네, 네. 그거는 이게 역사를 봐야죠. 네. 실제 의결된 예가 없어. 추진된 예는 있어요. 네. 제가 과거에 그 예를 살펴보니까 옛날에도 이제 그 1985년에 네. 85년 이제 그 12대 국회 당시에 그 대법원장이 유태흥이거든요.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 불공정 인사했다고 네. 탄핵 소추 시도하다가 불발됐어요. 85년에 네. 전두환 불발됐고. 네, 불발되고. 그다음에 2009년 있잖아요. 네. 2009년은 이제 18대 국회인데 그때 우리 유명한 신영철 지금 대법관까지 했는데 촛불 있잖아. 예. 촛불 집회 때 재판 개입했다고 좌파들이 탄핵을 하다가 예. 그것도 이게 시한이 지나가 자동 폐기됐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예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되면 이게 전대미문이고요. 근데 참고로 이 임성근 아까 부장관 어떤 분이 했잖아. 예. 제가 이게 평판을 들어보면 법원에서는 진주 출신인데 가장 엘리트. 그런 길이 그래. 그
걸어온 길이 보니까 너무 화려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런 게 요직만 다 거치면서 네. 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재판 개입했다는 2015년에 그때는 중앙지검의 형사수석부장 이런 게 엘리트 판사예요. 훌륭한 이런 판사가 직권남용도 무죄를 받았잖아 1심에서. 근데 이 좌파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맨날 무죄 추정 원칙이야. 정경심의가 1심에서 4년 받고 7개 조민이 스펙이 다 유죄가 됐잖아. 네. 근데 조민이 그 대학원 취소 안 하면서 야 무죄 추정이니까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해가지고 지금 의사 하고 있잖아요. 조국이 무죄 추정이니까 나 이게 서울대 교수 월급을 250만 원 플러스 수당까지 연 5천만 원씩 지금 다 받아가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전 무죄 추정 원칙이야. 근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임성근 판사는 왜 무죄 추정이 아니냐? 무죄 추정이 아니고 무죄입니다. 무죄. 무죄잖아. 추정이나마나.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 판결문에 진짜 개입했으면 상계의 지사장이 어떻게 무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수석부장이니까 관심을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네. 의견도 나눠볼 수 있고 또 모르는 팩트 있으면 알려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개입을 하면 그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판사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뭐 확고하게 범죄가 확정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이게 판사가 뭐 예를 들어 성범죄를 해가지고 뭐 확정된다든지 이렇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이것처럼 애매한 재판 개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네.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완전히 저는 상권분립에 반하는 이런 게 범죄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권 통합. 야. 예. 자, 그래서 결론 내려주시죠.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결론. 사법부 장악 음모에 대해서 이놈들. 결론은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법부 지금 이게 저는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지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하고 이제 그 가인 김병로 우리 가인 있잖아요. 네. 가인 호가 가인이죠. 김종인 김종인의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가인 김병로 네. 두 분의 처신으로 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가인 김병로는요. 네. 정말 이게 사법부 외풍을 막기 위해서 옛날에는 진짜 이게 독재 솔직히 좀 심했잖아요. 그렇지. 저도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지만 판결 나면 옛날에는 이게 전두환 대통령까지는요. 사법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그 중앙정보부가 대법원에 살았잖아. 가서 이게 말 안 들으면 다 사찰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필요한 또 그 부분도 좀 있어요. 암울했죠. 네, 암울한 시대였고 필요한 또 부분도 있었고 그 시절에. 부정의 의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 그 시절에 예. 정말 이게 그 어떤 판사가 정권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더니 예. 청와대에서 기껏 경물했잖아. 그 우리 가인 김병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고 빨리 위에 바로 잡으라고 전화 왔더니 가인 김병로가 뭐라 했냐면 네. 억울하면 항소하시오. 하급식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인 나도 좌지우지 못하니 억울하면 항소하시하면서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아, 그 정도로 이게 강직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왜 그러시죠? 그럼 뭐 손자 정치적인 거니까. 진짜. 예. 그리고 그런데 김명수 어때요? 한 번도 이게 사법부 침해에 대해서 직을 걸고 이게 발언한 적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법권 길들이기 망신주기 탄핵을 하는데 김명수 왜 침묵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법부에 잘못한 판사가 있으면 우리가 징계합니다. 법원에도 징계위원회 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게 임성근부들 징계할 수 있잖아요. 또 재판에서 유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뼈를 깎아내는 자성을 우리가 징계하든지 우리가 합니다. 외부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 해야 되죠. 그럼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 김명수가. 말 한마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서 반대 작업을 하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우리 나라도 이게 마키아벨리가 그랬잖아요. 마키아벨리가 뭐랬냐면 네.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누가 지켜주겠는가. 제가 아주 이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자 하려 않는 자 다른 나라가 지켜줍니까? 그렇지. 옛날에. 그럼 이게 김명수 제가 말합니다. 스스로를 법원 스스로를 이게 사법부 스스로가 독립을 지키려 하지 않는데 누가 지켜줍니까? 제가 지켜줍니까? 박사님이 지켜줍니까? 야당이 지켜줍니까? 이러면 이게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삼권 분립 스스로를 지키라. 스스로를 지켜라. 예. 스스로.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놈의 알량한 권력도. 그 대법원장 했잖아. 한 번 대법원장 했으면 명예롭게 잘려도 영원한 대법원장으로 남아야지. 불명예스럽게 잘리면요 영원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영원한 그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남아요. 그 좀 지금이라도 좀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부정선거 그 재판 왜 안 해? 그 6개월 내에 하기로 법에다 선거법에 있는데 지금 9개월이 넘었어. 왜 뭉개고 있어요? 예. 아, 이거 그 얘기는 그래서 여기 또 아까 제가 말한 결론적으로 네, 결론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남이 안 지켜준다. 아, 김명수는 대우각성에서 스스로의 사법 독립을 위해서 나서라. 이게 결론입니다. 예, 깔끔합니다. 네. 아,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됩니다. 상권 분립 이거 해소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상권 통합이라니요. 어떻게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천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스타, 사법부의 스타, 종편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